여러분, 오늘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친한 친구를 집에 초대하지 마세요.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일수록 절대로 당신의 집에 들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이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온 상식과 정반대되는 말이니까요. 친하면 당연히 집에 초대하는 거 아니야? 밥도 해주고 같이 영화도 보고 그게 진짜 우정 아니야?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가장 친했던 친구와 멀어진 계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그 친구를 집에 초대한 날이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 좋은 의도였는데, 분명 더 가까워지려고 한 건데, 왜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가 다녀간 뒤에 묘하게 찝찝했던 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남았던 적, 그 이후로 연락이 조금씩 뜸해졌던 적 말이에요.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을 말이죠. 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마 오랜 친구, 아끼는 후배, 마음 터놓는 선배, 이런 분들이겠죠.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을 내 세계로 더 깊이 초대하고 싶다. 내가 사는 곳을 보여주고 싶다. 그게 바로 진정한 친밀함이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수한 마음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뭘까요? 그냥 잠자고 밥 먹는 곳? 천만의 말씀이에요. 집은요,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서도 보여주지 않는 진짜 모습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밖에서는 항상 웃고 친절하고 깔끔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는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옷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설거지 미루고 소파에 과자 부스러기 흘리면서 드라마 보고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게 바로 진짜 우리 모습이에요. 꾸밈 없는 가장 편안한, 그래서 가장 약한 모습이요. 그런데 이 연약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에 누군가를 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갑옷을 벗는 겁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방패를 내려놓는 것처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시작돼요. 여러분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친밀함이라는 달콤한 감정에 가려져서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밑에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것처럼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집에 왔어요. 거실을 둘러봅니다. 여러분의 책장을, 냉장고에 붙은 메모를, 침대 옆에 놓인 물건들을 봐요. 그 모든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취향, 습관, 가치관, 심지어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일기장을 펼쳐놓은 것처럼, 속마음을 다 까발리는 것처럼요. 문제는 여러분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친구도 똑같거든요. 여러분이 친구 집에 가면 어떤가요? 무의식적으로 이것저것 살펴보게 되죠? 이 친구 이런 취향이었어? 생각보다 정리를 안 하네? 이런 거 쓰는구나. 이런 생각들 안 해봤다고 말 못하실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관찰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게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친한 친구잖아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의식은 이미 판단을 끝내버렸어요.
그 괴리감이 관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1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형제같이 지냈죠. 어느 날 그 친구가 집에 왔어요. 저는 기뻤죠. 드디어 내 공간을 보여줄 수 있다.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뭘 했는지 아세요? 냉장고를 허락도 없이 열어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친한 사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다음엔 뭘 했냐면요. 제 책장에서 책을 꺼내더니 막 넘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 이런 책 읽어? 그 말투가요, 뭐랄까, 약간 비웃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비웃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가벼운 농담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상했어요. 제 취향을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아, 그냥 재밌어서 읽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 말이 맴돌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친구 만나기가 조금 불편해졌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러면서 자책도 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 전까지 저는 그 친구 앞에서 항상 편안했거든요. 카페에서 만나고, 식당에서 밥 먹고, 술집에서 이야기하고, 그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만난 그 한 번이 모든 걸 바꿔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밖에서 만날 때는 서로 사회적 자아를 보여주거든요. 적당히 꾸미고,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조절된 모습이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치워놓고 정리해놔도 그 공간 자체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반영하니까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였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비수가 된 거죠. 제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제 가장 솔직한 취향을 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세요? 친구가 집에 와서 별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며칠씩 머릿속에 맴돌았던 적, 분명 농담이었을 텐데, 왠지 기분이 안 좋았던 적, 그 친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사귀었던 적 말이에요. 그게 다 이 때문이에요. 집이라는 공간이 가진 특수성 때문이에요. 더 무서운 건요. 이게 양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제 집에서 제 취향을 본 것처럼 저도 친구 집에 가면 그 친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던 친구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항상 깔끔하고 세련된 줄 알았는데 집은 엉망진창인 친구. 돈 없다고 맨날 그러더니 집에는 비싼 물건이 가득한 친구. 건강관리 철저히 한다면서 냉장고에는 인스턴트 음식만 가득한 친구. 이런 거 보면 어떻겠어요? 머리로는 그래, 사람이니까 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실망이 올라오죠. 내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니네.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 가졌던 이상적인 이미지가 깨지는 거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니 친한 사이일수록 이 충격은 크게 다가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지금 친구를 의심하라거나 아무도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 관계이기 때문에 적절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친할수록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걸 공유하고 모든 걸 보여주고 그래야 진짜 친구다. 이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 아닐까요? 친할수록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싸우는 관계가 뭐예요? 가족이에요. 왜요? 경계가 없으니까요. 너무 가까우니까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경계가 무너지면 친밀함이 아니라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집이라는 공간은 그 경계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에요. 거기를 열어주는 순간 우리는 마지막 방어선을 내려놓는 거예요. 물론 연인이나 가족처럼 그 방어선을 내려놓아야 하는 관계도 있죠. 하지만 친구는 달라요. 친구는 적당한 거리에서 빛나는 관계거든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오히려 그 빛이 눈부셔서 서로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처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 있잖아요. 10년 넘게 친했던 친구요. 결국 지금은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날 집에 초대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그날을 기점으로 달라진 건 분명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돼요. 차라리 계속 밖에서만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아직도 예전처럼 편하게 지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까운 친구를 집에 초대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필요한 일인가? 그냥 밖에서 만나면 안 되는 건가? 집에 초대하는 게 정말 관계를 더 좋게 만들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집은요, 우리의 마지막 보루예요. 세상의 모든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함부로 열어주는 건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걸 보여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친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집에 초대해도 전혀 문제없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정말 드문 경우예요. 대부분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유지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너무 멀어지면 소원해지고 그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게 관계의 지혜인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 충격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에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지혜요. 친한 친구일수록 적절한 경계를 지키세요. 그게 그 친구를 진짜로 아끼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이미 친구를 집에 초대했는데 뭔가 불편함을 느끼셨다면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더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마지막 성역이에요. 그곳만은 지키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